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글로벌 경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딱딱한 숫자들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과 어떻게 바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둘로 쪼개진다면 어떠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뭐 거의 SF 영화 같은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바로 미국과 중국, 이 두 거인의 싸움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충돌이 만들어낸 그 파급 효과, 그 물결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해요. 저 멀리 세계 무대에서 시작해서 빙 돌아서 결국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말이죠. 자, 그럼 이 모든 혼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예전에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도의 막연한 불확실성이었잖아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확실한 아주 혹독한 현실이 된 거죠. 바로 양극화된 세계라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너네 물건에 관세 좀 붙일게 하는 수준의 다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왕자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싸움의 룰에 맞춰서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지 않나요? 올해 초에 관세가 얼마나 무섭게 올랐는지 2월에 10%로 시작했던 게 4월에는 무려 145%까지 치솟습니다. 서로 너 죽고 나 살자식으로 보복에 보복을 거듭한 거죠. 그만큼 이 갈등이 얼마나 순식간에 격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싸우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 그 엔진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교역량이 지난 4월부터 마이너스로 뚝 떨어졌어요.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랑 중국이 이렇게 싸우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그냥 팔짱만 끼고 보고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똑똑한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바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이 투트랙 전략 이름은 거창해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트랙은 위험한 미중 시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새로운 시장을 뚫는 겁니다. 수출 길을 여러 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밖으로 파는 게 힘들어졌으니까 그럼 안에서라도 돈을 돌게 하자 하면서 내수 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자, 실제로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뚝 끊겼죠? 그 대신에 베트남이나 아세안 같은 바로 옆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로의 수출을 확 늘리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패턴,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똑같이 나타납니다. 미국 수출은 줄어들었는데 그 빈자리를 네덜란드 같은 유럽이나 대만, 말레이시아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다들 살 길을 찾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트랙, 내수 살리기는 어떨까요? 여기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길이 완전히 갈립니다. 미국은 여전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럽은 정반대예요. 작년 말부터 무려 7번이나 금리를 내리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 겁니다. 제발 돈 좀 써주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모든 판을 짠 미국은 과연 괜찮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네 경제를 지키겠다고 시작한 이 무역전쟁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미국 자신을 때리고 있습니다. 3.2배.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미국 정부가 관세로 걷어들인 돈이 올해 1분기와 여름 사이에 3배 넘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이 돈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결국 누군가는 그 돈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증거들을 보니까 그 부담을 지는 건 바로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라는 겁니다. 관세 비용이 결국 물건값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매파적이던 미국 중앙은행, 연준조차도 이거 심상치 않은데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가 줄고 일자리 시장도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연말까지 금리를 2번이나 내릴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거대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한국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9%. 어떠세요? 이 숫자.
이게 바로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의 파도를 우리가 그대로 맞으면서 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좀 암울한 예측이죠. 특히 이 품목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철강. 만약에 미국이 좋아, 이제 자동차에 추가 관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우리 핵심 산업들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황이 어렵기만 한 건 아닙니다. 역풍이 있으면 희망도 있겠죠. 수출은 분명 어렵지만 다행히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또 원화 가치가 안정적인 것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시작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었죠. 이 나비 효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다른 나라들이 각자 살 길을 찾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다시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결국 우리 한국 경제에까지 구체적인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인 셈이죠. 이렇게 세상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위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투자, 여러분의 사업, 또 여러분의 커리어에서 말이죠.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